오늘은 저번에 시작하지 못한 디아블로2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왕 시작하는 거 시청자들이랑 얘기나 좀 하면서 하려고 생방송과 동시에 디아블로2를 시작했죠. 이야, 근데 로스트아크를 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던 시청자들이 디아블로2를 키니까 나타나네. 하긴 내가 로스트아크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소통도 안 하고 채팅창 관리도 안 했으니까 당연한 일이지. 아무튼 잊지 않고 이렇게라도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드디어 로아를 탈출했다라는 채팅은 조금 마음이 아팠어. 아팠다고? 우리 로아 많이 사랑해주세요. 재미있는 갓겜입니다. 아, 또 로아 얘기를 할 뻔했네. 오늘은 진짜로 디아블로 얘기를 시작해야죠. 디아블로를 켰으니 이제 캐릭터를 골라야 하는데 또 무슨 캐릭터를 골라야 좋은지 훈수가 들어와. 누굴 선택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훈수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스포일러도 싫어해서 게임을 시작할 때 공략 같은 건 일체 보지 않고 맨땅으로 시작하죠. 처음 시작만큼은 무조건 내 힘만으로 게임을 해야 하는 성격인 거지. 누군가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시작을 해버리면 흥미도 금방 잃고 그 방향에서 벗어나기도 어렵고 나만의 방식을 새로 시작하기도 어렵더라고. 게임이 노잼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어렵지 않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다른 정보 없이 나만의 방식으로 게임을 하면 게임이 어렵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로 빙 둘러가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재밌어지기도 합니다.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고 빌드를 쌓아가는 게 큰 쾌감을 주거든. 저에게 공략이나 훈수는 이거 버그 아닌가? 수준으로 게임이 막힌다거나 첫 회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받는 거지 처음부터 받아야 할 옵션은 절대 아닌 거죠. 다크 소울 3를 플레이할 때 일화 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다크 소울에 등장하는 보스들 중 거인 요미라고 하는 거대한 보스가 있습니다. 얘가 기존 보스들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피통과 강력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어서 기본 무기로는 잡기는 힘들고 특수한 무기를 사용해야만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보스입니다. 처음 하는 사람에게 특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기본 무기를 가지고 그 보스를 잡는 건 뉴비 학대에 가까운 일이죠. 유감스럽게도 저는 공략도 훈수도 모두 거부하고 다크소울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 보스를 만났을 때 하나의 거대한 벽을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방법을 모르니 그냥 헤딩하는 거야. 내 머리가 깨지던 너의 머리가 깨지던 둘 중 하나는 깨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스를 5시간 넘게 한 땀 한 땀 돌려 깎아가며 활과 도끼로 잡았었죠. 잡고 난 다음에 특수한 무기를 사용해서 3번만 때리면 이 보스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잠깐 허무해졌었지만 뭐 후회는 없었습니다. 미련한 방식이었지만 그렇게 잡는 게 정말 재밌었거든. 특수 무기를 사용해서 잡았다면 너무 싱거웠을 거야. 절대 사서 고생한 게 아니지. 아무튼 다크소울3도 끝까지 훈수 공략 없이 엔딩까지 봤는데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엘든링이 나오기 전에 한 번 시리즈를 정주행해봐야 하는데 야, 이거 벌써부터 겁이 나네. 아, 또 디아 얘기는 안하고 딴 얘기를 했네. 캐릭터 선택창으로 돌아와서 이게 리마스터돼서 그래픽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고 하는데 추억 보정인지 예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전 9 버전의 그래픽을 불러오는 기능이 있길래 눌러봤죠. 이야, 세월이 많이 흐르긴 흘렀나봐. 예전에 이 그래픽을 보면서 우와 했던 거야? 인간의 기억력은 이렇게 오류가 많습니다. 아무튼 캐릭터를 뭘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네크로맨서를 키워보고 싶어졌습니다. 내 앞에 소환수들을 가득 세워놓고 나는 편하게 뒤에서 깔짝깔짝 스킬만 쓰는 그런 상상을 한 거지. 이제 고생하는 게임은 그만. 나는 편하게 이동만 하고 사냥은 소환수가 알아서 하고. 로스트아크를 하면서 피로도가 쌓이긴 했나봐. 좀 편한 캐릭을 하고 싶더라고. 그렇게 시작한 네크로맨서. 이제 나 홀로 디아블로2를 편안하게 즐길 거야. 마을 밖으로 나가서 몹을 잡고 첫 해골을 소환을 하죠. 근데 생각보다 속도가 많이 빠르고 혼자서 몬스터 여럿을 달고 싸워서 이기더라고. 이거지. 이게 바로 네크로맨서지. 그럼 이 해골들을 한 20마리 데리고 다니면 나는 이동만 하면서 아이템만 주우면 되겠네?
라고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었죠. 벌써부터 청사진이 그려지는 거야. 네크로맨서, 에라, 날먹, 파밍, 성공적.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낀 순간은 액트 3 마을 밖으로 나갔을 때부터였습니다. 뭐지? 내가 진짜 정글에 온 건가? 아니 맵이 왜 이렇게 넓어? 아니 대체 어디로 가야 돼? 몹이 왜 이렇게 거지 같아? 조그만 것들이 너무 세잖아. 제가 생각했을 땐 이 맵을 만드는 개발자가 맵 만들다가 받은 스트레스를 액트 3에 풀지 않았나 같은 합당한 의심이 듭니다. 맵이 이렇게 지옥 같을 수가 없어. 액트 2 보스 듀리엘을 잡을 때 해골들이 듀리엘 펀치 한 방에 우수수 부서지는 걸 봤지만 그건 보스니까 얘가 좀 센 보스라서 그렇겠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액트 3로 넘어와서 잠못한테도 우수수 부서지는 해골들을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액트 1에서 보스의 안다리에를 뚝갑해던 내 해골이 아닌 것 같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해골 숙련 같은 패시브를 안 찍기도 했고 룬 워드라는 아이템을 제작해서 끼고 넘어오면 훨씬 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훈수를 받지 않다 보니 그런 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해골이 자꾸 부서져. 용병도 계속 죽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쯤 되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훈수도 좀 받고 그래야 편하게 진행을 할 텐데 이놈의 고집은 절대 굽히질 않아. 꾸역꾸역 해골을 소환하고 해골이 죽으면 뒤로 도망가서 또 소환해오고 이걸 반복하면서 시체를 끌고 또 끌어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액트 2까지는 죽어본 적이 없는데 액트 3부터는 내 본체가 픽픽 죽기 시작하더라고. 이게 다 해골이 약해서 그래. 내가 죽는 건 너희가 약해서야. 근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죽는 게 점점 반복되다 보니 극도의 무력함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지. 나는 해골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해골은 소환하자마자 부서지니까 캐릭을 잘못 고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 소환하면 부서지고 소환하면 부서지고 진짜 뒤에서 응원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편하게 하고 싶어서 네크로맨서를 고른 건데 전혀 편하지가 않아. 나 안 편해. 독 스킬을 몇 개 찍어서 해골들 뒤에서 보조 역할도 해보고 뒤에서 투창도 던져보고 심지어 칼을 들고 싸워보기도 하고 이런 정말 억지로 버텨가면서 액트 4를 클리어 해냈고 좀비처럼 죽고 살아나기를 반복하며 액트 5를 진행했죠. 그러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저번에 얘기했었던 어린 시절에 못했던 스킬 초기화를 하고 해골 마스터리만 다 찍어서 최종 보스 바알까지 어찌어찌 겨우 클리어를 해냈습니다. 물론 그 과정도 결코 무난하진 않았습니다. 와, 이제 나이트메어를 가야 하네? 노말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나이트메어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이트메어는 꼭 룬워드 아이템과 세팅 방법을 찾아보고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이건 내가 네크로맨서를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네크로맨서가 되어서 해골을 소환하는 좀비를 플레이하는 것 같단 말이지.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이 시간까지 에바